안녕하세요. 또 나왔어요? 네. 겨울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김수정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와 계시는데요. 청라교육원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 오이 시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섭섭하시지 않게 저기 류미애 부원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림미입니다. 네, 천안 친구들 잘 보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설명회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청라 선생님들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류미애 부원장님 돼 있는데요. 저 맞습니다. 이름이 예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도 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는 임수인 선생님, 박희철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 이제 겨울학기 2학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상동교육원 선생님들이시죠.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신정학 선생님, 저희 팀의 유일한 남자 선생님이시죠.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여학생들이 항상 이 선생님 강의실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예지 선생님입니다. 아주 작은데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그 다음 김연정 선생님이시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항상 이제 붙잡아 놓고서는 다 할 때까지 이제 안 보내시고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소개가 있는데요.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송도 교육원 개관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인천 지역에서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송도 지역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도 친구들을 위해서 개원이 됐고요. 거기에 송도 최지희 부원장님 계시고요. 그다음 고수민 선생님 계시고요. 이상 선생님이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송도 교육원에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학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겨울학기 주요 일정에서 가장 제일 먼저 위에 보이는 게 뭐냐면 성적 정기 상담입니다. 이제 1학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이 내신 시험을 4번을 좀 봤죠. 어떤 학교는 뭐 2번 본 학교도 있고 4번을 본 학교도 있는데 이제는 아주 중요한 1학년 내신 성적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3주차 이제 학교가 시험이 끝나는 그 직후부터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마 평일에 아이들 상담 일정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성적 관련해서 어떻게 성적이 나왔는지 확인을 할 거고 이러한 성적대에서 앞으로 2학년 때 겨울학기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할 것이냐 조금 더 모의고사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2학기 때 내신 선행에 조금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지금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러한 어떤 큰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이 갈 겁니다. 그 피드백이 전화일 수도 있고요. 조금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그 전송이 되도록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학생들과 상담한 후에 차근차근히 한 명씩 개별적으로 전송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동안 계속 이제 성적을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방향을 잡는 기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큰 틀에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교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큰 틀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평가하고 복습 평가라고 하는 게 매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겨울학기 특강이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평일에 이루어지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학기 특강은 1월 10일 날 개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학기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희가 이제 무작정 뭐 겨울학기 뭐 이 겨울학기에는 이걸 해야 돼 라는 거를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의 성적 추이도 사실은 좀 보고요. 그러니까 그해 들어온 신입생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학년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추이들도 좀 보고요. 성향들도 좀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그해 수능에 대해서도 우선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80점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86점, 87점 이렇게 지금 성적대가 뜬다는 건 사실은 쉬운 시험은 진짜 절대로 아니었고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조는 사실은 내년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어가 수능에서 어려웠던 건 사실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조여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여기가 조금 놀라는 부분이었죠. 1번하고,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제 높은 애들을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았던 30번이 이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수능에서 어렵다고 하면 비문학이 어려웠지 문학에서 어렵다라고 사실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오답률에 지금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게 현대 소설이었습니다. 문학 중에서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는 게 고전 문학일 텐데 이번에는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 킬러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없애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난도가 좀 올라갔고 문학에서도 지금 난도를 올렸구나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가능하시겠죠. 2학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2학년 1학기부터 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게다가 수능까지도 문학이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는 건 결국 이 겨울학기 때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이드가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이제 각각 학부모님들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걸 살펴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1학년 때는 기본 과목인 국어를 진행을 하지만 2학년 1학기, 2학기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문학 독서를 한 학기씩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로 이 겨울학기에는 결국에는 문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를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또 수능에서 문학도 어려워졌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겨울학기에 이제 문학에 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규 과정을 커리큘럼에 이렇게 짰습니다. 제 개인이 혼자서 짠 거는 아니고요. 아까 이제 팀 선생님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세요. 어떻게 이번 겨울학기 때는 정규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좋을까? 여기에 이제 저희 팀 선생님들만 존재하시는 건 아니고 이 교육 과정을 중심을 잡고 계시는 이제 또 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고3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정시반을 담당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항상 이제 조언을 주시죠. 고3 때 왔을 때 애들이 결국에는 그 시기에 이것이 필요하고 이 시기에는 이것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짜게 돼서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주차별로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큰 틀에서 보시면 위에 고전문학, 비문학, 현대문학이 있습니다. 3교시 체제는 유지가 되지만 지금 달라진 점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또는 문법 이렇게 3교시 체제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3교시가 문학 2시간, 비문학 1시간, 문학과 독서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다시 나누어서 커리큘럼을 짜게 되는데 이렇게 짠 이유는 결국에는 2학년 1학기 때 문학, 2학년 2학기 때 독서 그리고 수능에서 결국에는 독서와 문학이 중점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교재 구성들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작품들은 또 아무거나 막 발췌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올라와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아마 기억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겨울학기 때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 겨울학기 교육과정 때 설명했었던 내용은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작품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미리 방학 때 보고 들어간다. 이게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은 낯선 작품들 위주로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출처는 어디가 되냐면 수능 특강이 되고요. 수능 특강은 고3 아이들이 보는 연계 교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수능 특강에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난도와 주제와 갈래별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다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1주차 시험이 끝나는 그 주죠. 12월 16일 주차인데요.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빌게 시험이 그 주에 금요일에 끝나는 건 알지만 제발 와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라고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수능을 2주간 걸쳐서 아주 꼼꼼하게 다 풀어볼 거고
다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2주 동안에 꼭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조금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월 30과 31일은 이제 연말이어서 저희가 이때 휴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좀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짜로 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시가 될 거고 온라인으로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게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들어가게 되면 고대가요와 고려가요가 고전문학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갈래별로 지금 저희가 이제 써놓은 건데요. 여기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작품들은 한 4작품에서 5작품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면 비문학이 들어가 있고 이제 소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비문학도 한 지문이 아니라 사실은 2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이 2지문은 한 지문은 고난도, 한 지문은 약간의 난이도가 좀 낮은 편, 이렇게 해서 2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고난도 지문을 아이들이 풀어보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하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산문 중에 대표적인 사하총을 통해서 소설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일제강점기 시대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고 주제는 무엇이며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5, 6, 7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마 어머니들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단시조하고 연시조의 차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시조의 특징, 연시조의 특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연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고전문학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시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조뿐만 아니라 가사 이렇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작품들까지 주제별로 묶여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쭉 이제 저희가 겨울학기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교육 과정을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고전문학에서 삶의 만족감까지가 사실은 운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고전문학 8주차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첫째 주까지는 고전문학은 운문, 현대문학은 산문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를 쉬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고전문학은 산문, 현대문학은 운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난도를 만약에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1월은 기초적인 것들, 아주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지는 이제 그리고 그러한 필수적인 어떤 시조,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도 약간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서 해석하기가 조금은 평이한 이러한 작품들을 접근하는 연습들을 시키면서 이제는 이 작품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갈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월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학생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작품들과 주제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설화와 가전체인데요. 이런 것들의 갈래에 대한 특징부터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다음 여성용 소설은 사실은 요즘에 유행이라고 봐야 되나? 원래는 영문 소설 자체만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서 많이 주로 다뤘었는데 이제 여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이러한 주제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아마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들이 조금 봐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보시죠. 불확정성의 원리. 전통적인 신용 중개와 그림자 금융. 제목부터가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학, 경제, 경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제가 예상하건데 이 지문은 거의 1시간을 가지고 거의 50분 동안 한 지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읽어 내려가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는 수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보신 작품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낯선 작품들이 많거든요. 제목을 보시면 익숙한 제목들이 거의 없고 굉장히 낯선 작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텐데 현대문학은 사실상 수능에 가면 아는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작품이 나올 거고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계속 이제 낯선 작품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게 방향이 맞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러한 연습들을 시키는 작업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네, 겨울학기 클리닉과 관련돼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겨울학기 때 클리닉 때 뭔가를 되게 많은 것들 가짓수를 사실은 제가 가짓수를 되게 많이 하기로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클리닉을 딱 2가지 라인으로만 잡았는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고요.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신 이제 한번 치러봤고 내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수준도 거의 다 파악이 좀 됐고 근데 그동안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거의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확인평가입니다. 이 확인평가는 어떤 거냐면 아까 앞에서 정규 수업 시간 3시간을 아주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수업만 듣고 아이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면서 같이 이제 머릿속에 있던 지식도 같이 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 정규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평가 시험을 2주에 한 번씩 볼 예정입니다. 2주에 한 번 볼 예정이라는 건 결국 2주치를 클리닉 한 번에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 이것에 대한 결과치도 다 학부모님들께 전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탄탄하게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겨울학기 때 아이들이 조금 자신들이 하는 걸 좀 잘 다졌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네, 커리큘럼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지금 제일 먼저 1월 1주차에 학원 전체 원래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자마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사실은 긴장감을 좀 주고 싶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한 주, 뭐 1주, 2주 있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아이들은 이미 1, 2주에서 이미 시간을 좀 날리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1월 딱 되자마자 아이들의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첫 주에 학원 전체 이거는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 모두 다 아침 시간에 나와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도 저희가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모의고사를 통으로 45문제를 80분 동안 보는 게 아니라 몇 분 동안 보게 되냐면 1시간 정도 반만 문제를 풀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푼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클리닉 시간에 피드백을 받고 가도록 이제 하는 학부 모의고사이죠. 훨씬 더 개별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규 수업 확인 평가가 들어왔고요. 왜 앞에서 2주 동안 정규 수업을 했으니까 그 2주 한 내용에 대한 정규 수업 확인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학년 전체라는 말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 학원 전체 원래 평가 말고 저희 송도 청랑 상동교육원의 예비 고2 학생들만 요 시기에 다시 원래 고사를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제 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되죠. 보시면 그래서 1월부터 지금 클리닉 일정을 보시면 요 2월 2주차 2월 7일 들어가 있는 그 주, 그러니까 설 연휴 들어가는 그 주를 제외한 나머지 평일은 모두 다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을 짜시는데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진행이 됩니다. 네. 겨울학기 클리닉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선생님 이제 교육원별로 조금 이 클리닉 시간이 다르거든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상동교육원입니다. 상동교육원은 2시, 5시, 7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 목, 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단위로 좀 끊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고사를 보는 그러니까 학원 전체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아침 시간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인 클리닉 시간은 이렇게 2시, 5시, 7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청라교육원은요 조금 다릅니다. 청라교육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3시, 5시, 7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10시,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선택권이 더 넓은 편이죠. 그래서 청라교육원 친구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목요일 시간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도교육원이죠. 송도교육원은 수목금은 다 3시, 5시, 7시 동일하게 2시간 동안 진행이 돼서 이때 와서 이제 자기네들의 개별 피드백 받고 아까 앞에서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는 저희 학원에서도 익히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정규 수업을 빠졌다라고 하면은 영상 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이제 안내를 많이 받으실 텐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 계속 영상 찍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 영상 수업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첫 번째는 정규 수업에 대한 영상이 제공이 항상 매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보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정규 확인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 찍어서 아이들이 뭔가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맞았어도 이게 내가 올바로 접근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계 앞에 있는 것들까지 다 모든 영상들을 찍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강에 대한 추가 해설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뒤에서 겨울학기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겨울학기 특강이 5주 동안 아주 빡빡하게 특강이 이루어져요. 거의 진도만 쭉 계속 나가시거든요. 아무래도 특강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나가도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각 단원별로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주 영상을 찍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예비고의 반편성 관련인데 저희 기존 재원생인 학부모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1시, 4시로 이제 수업이 다시 개설이 되고 아마 7시 타임에 있었던 친구들은 시간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건 미리 다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시간대는 상동교육원의 최상위반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최상위반인 친구들은 이제 이 4반 중에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라교육원은 토요일 4시와 일요일 아침 9시에 지금 최상위반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송도교육원은 시간대는 다 동일합니다. 시간대는 기존 정규 시간은 아침 9시, 1시, 4시 각각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열려 있는데 최상위반은 아직 열릴 예정이진 않고요. 송도교육원은 최상위반에 대한 고민이 왜 있냐면 거기 송도는 학교별로 개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최상위반을 거기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 최상위반에 대해서도 아마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입생이거나 내신기간의 중간에 들어온 학생이 그 내신기간의 중간에 들어왔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도 최상위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학년 성적이 다 나오고 나서 9월 모의고사 성적표와 1학년 2학기 성적 관련해서 그것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수업 태도까지 고려하신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아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조금 최상위반으로 가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고 모의고사 조금 더 많이 해보자 라고 해서 아마 이동을 하실 겁니다. 네, 겨울학기 특강이죠. 겨울학기 특강 문의는 벌써 이미 예전부터 계속 이제 19번 겨울학기 때 특강 뭐 열려요? 몇 시에 뭐 해요? 우리 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문법은 계속 기존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문법은 계속 매 학기에 열리게 되고요. 언어 매체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이때 선택을 해도 좋고요. 지금까지 문법이라고 하는 수업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근데 나는 앞으로 언어 매체를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문법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 다음 고전시는 기본과 고전 심화로 나누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기 빠져야 되는데. 네, 고전 시 기본과 고전 심화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고전시 기본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겨울학기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 그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정말 시조가 뭔지, 가사가 뭔지, 그리고 이 시조는 어떠한 형식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잡아주는 수업이 열리게 되고요. 고전 심화라고 하는 건 낯선 작품들을 이제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뭐 가사 중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거. 근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난 배운 적이 없는데. 고전은 배운 거는 다 맞는데 왜 모르는 작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을 접근하는 것, 기초적인 것들을 5주 동안 쭉 정리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이 됩니다. 네, 시간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청라교육원의 특강은 크게 이제 그 과목은 유사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상동과 청라, 성도교육원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특강을 정하기 때문에 특강의 과목은 다 유사하고요.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특강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안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교육원도 문법, 고전산문, 현대시, 고전시 유사한 특강의 형태들이 지금 개설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지금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은 5주 동안 진행이 되고 1월 10일이죠? 1월 10일부터 개강입니다. 네, 이제 관리 시스템은 이미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받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받으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러한 형태를 아마 받으셨을 거고, 저희가 이제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러한 형태로 아마 문자를 좀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과제 검사 결과 내용, 그 다음에 그 주에 수업한 내용, 과제 내용, 그 다음에 클리닉 내용, 그리고 담임선생님 필요하다면 공지사항 내용까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각자 담임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카톡이나 개별적인 번호로 이제 안내를 받으셨다가 요렇게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건 학원 번호로 문자가 나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했대. 이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학원에 전화를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학원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언니. 개별적으로 지금 담임 선생님들 연락처들은 사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그 주에 그 결과 내용을 보내야 돼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뭐 모른다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 성적표는 이번에 이 겨울학기 때 총 4번을 받게 되시겠죠? 왜냐면 1월에 2번, 2월에 2번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4번의 성적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적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꼭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성적표만 발송하지 말고 이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꼭 분석을 하셔서 약점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리고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꼭 피드백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올해 겨울학기에는 4번에 걸쳐서 받게 되실 거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설명한 거는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예상 질문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질문, 그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것들을 지금 류미애 부원장님과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전에 링크를 신청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설명의 내용 중에 나온 부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부분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고3, 고등 3년에 구체적인 수능 내신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사실 이 시간 안에 그 과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우리들의 이제시 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거기에 상도가 청라 저희 교육과정 모두 유튜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런 설명회를 계속 보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눈에 잘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내신 기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학교별 반편성으로 6주에서 8주간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별 진도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분원으로 교육원으로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학교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설명은 정시에 집중할 수 있는 반이 있나요? 하는 정시 집중반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그 상동교육원은 1학기 때부터 정시 집중반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라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정시 집중반을 올해는 개설했습니다. 그 겨울 학기 동안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1학기에 개설할지 2학기에 개설할지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좀 상담을 어려워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진짜 아까 부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학원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나가다 보니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재원생일 경우에는 처음 등원하실 때 학생이 처음 등원할 때 상담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시험 대비 중이나 중요,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런 중에 원래평가 보고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실 텐데 어머니께서 급하게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하셔도 되고요. 학원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획실 선생님들과 상담한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과 연결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반에 몇 명이 수업 받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정원은 10명에서 12명인데요. 내신 수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많이 몰리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반은 15명까지도 수업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로 선택 이거는 마지막 질문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학원 전반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로 선택 방법과 내신 등급 정시 준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너무 포괄적인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에는 입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소장님께서 컨설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에 전화 주시면 문의 주시면 카톡이나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김수정 부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특강은 아까 특강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특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부원장님?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아마 1학년 동안 국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모든 영역을 다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 비문학, 문법, 화법과 작문 있는 영역까지 1학년 때 다 해본 건데 분명히 자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필요한 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열려있는 개설 과목 중에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나 국어 성적은 안 좋아.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각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때 아까도 12월 3주차에 그 상담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과목들은 아마 담임 선생님 미리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거 꼭 들어라. 저도 지금 몇 명한테 얘기했고 너 문법 꼭 들어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요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특강을 내용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보시면 사실 겨울 방학 동안만큼 저희가 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이렇게 저렴한 기회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문 하겠는데요. 국어 성적을 향상을 위한 겨울방학 집중 공략법 뭐가 있을까요, 부원장님? 공략법이요? 네.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작년에도 질문을 똑같은 걸 받았었고 매번 봤는데 그 학기마다 다르긴 하죠. 내용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고일 때는 사실은 아직 성적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1학년이라고 하는 이제 4번의 시험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라면
사실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확인을 한 후에 내가 내신형으로 조금 뭔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을 푸는 거, 꼼꼼함을 기르는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떠한 내가 약간 모의고사 나 점수를 좀 올려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매주 모의고사를 푸는 게 사실은 연습이 되죠. 그 모의고사를 매주 풀었을 땐 시간을 막 2-3시간 동안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80분 동안 집중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맞은 문제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오답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국어 사전을 습관처럼 들고 있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어 사전. 저 네. 오랜만에 듣는. 사전은 이제 어플이죠, 어플. 진짜 책을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늘 국어 네. 사전 어플을 켜서 네, 그죠? 바탕화면에 어학사전 깔아라. 얘기. 바탕화면에 네. 국어 사전 어플을 깔아서 네. 늘 어휘를 확인하는 습관. 어휘를 모르는 친구들 참 많죠. 네. 네, 어휘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혹시 또 그 파포니 또 질문 올리신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나 더 필요하신 질문들은 아마 각자 담임 선생님한테 하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